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야극광의 세 번째 광고인데요. 백야극광 게임 내에 제 최애캐가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오늘은 신규 캐릭터 베들레헴을 그려보려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는 초대장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여왕님에게 직접 카톡을 받았어요.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셔서 어떤 성격과 목소리, 외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캐릭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국방, 베들레헴. 바로 이 캐릭터인데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국방의 통치자이고 다들 여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미지로 풍겨오는 느낌만 있고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차가워 보이는 의상 컬러와 표정인데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헤어 컬러 때문인지 국방의 통치자라고는 하지만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양 어깨에는 작은 드래곤 2마리도 올려져 있네요. 오랜만에 드래곤도 그려보겠네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北境にある私の屋敷は氷の宮殿と呼ばれている。山頂に建てられた宮殿なのだが、あそこからの風景はここからの眺めと遜色ない。もしかしたらそなたは私が待ち望んでいた大陸に未来を与えるものかもしれないな。明日に備えて紅茶でも飲みながら少し休憩しよう。 목소리가 어려 보이는데 차분하고 좀 기품이 느껴지지 않나요? 역시 외모와 잘 어울리는 차분하면서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토대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추가로 베들레헴의 설정이 궁금해져서 캐릭터의 정보들을 모아봤어요. 정보를 찾아보던 중 여러 군데에 홍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 것을 보면 베들레헴은 홍차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베들레헴의 스킬들을 찾아봤을 때 어마무시한 얼음 기술들을 쓰던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홍차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집무실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는 베들레헴을 그려봤어요. 이미지를 상상할 때 영감을 주었던 대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 여왕님을 봤을 때의 첫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를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북방의 여왕 폐하라는 거물이 친히 우리 콜로서스에 방문하셨어. 우아하고 고귀함을 겸비하시고 아름다움과 강함이 공존하시는 분이야. 실례이긴 하지만 그분께서 응접실에 앉아 계시는데 홍차를 맛보고 있는 여린 모습이 마치 백합처럼 젊은 소녀 같았어. 당연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 그저 여왕 폐하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이 구절이에요. 지금 그리는 이 장면 역시 여왕 폐하가 응접실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바이스라는 게임 속 캐릭터 시점에서의 여왕 폐하를 그려봤어요. 용도 그려줄게요. 사실 저는 몬스터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게임 회사 다닐 때는 많이 그렸었는데 프리랜서를 시작하고 몬스터를 그릴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용을 그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어요. 머리에 있는 장신구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작업했어요. 나중에 틀려서 지우더라도 그 아래 덩어리까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전에 작업했던 러프 스케치와 비교를 하면서 작업해 줄게요. 이전에 작업했던 느낌은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 잘 나는데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뭔가 도도하고 거만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러프의 느낌이 잘 날 수 있게 계속 캐릭터의 얼굴을 수정해 줬어요.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지우고 처음에 잡았던 러프를 불러와서 얼굴의 느낌을 다시 잡아줬어요.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도도하고 거만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좌우 변경을 해주면서 계속 그려줄게요. 좌우 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한 그림만 계속 보다 보면 그림이 내 눈에 익숙해져서 어디가 틀렸는지 객관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를 때 있으시죠? 그럴 때가 바로 내 눈에 틀린 그림에 익숙해져서 객관성이 떨어질 때예요. 이때 좌우 반전을 해주게 되면 제3자가 내 그림을 봤을 때처럼 객관적으로 틀린 부분을 집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좌우 반전을 해도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럴 땐 하루 이틀 그림을 묵혀뒀다가 다시 그림을 꺼내보면 틀린 부분이 단박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그림에서 평소의 그림체에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진행해봤어요. 백야극광의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그리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또 이런 류의 캐릭터들은 처음 그려봤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게임 개발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시길 바래요. 오프닝의 애니 퀄리티나 일러스트의 퀄리티, 그리고 성우나 배경음악과 스토리 연출이 진짜 신경을 너무 잘 써서 만든 게임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좋은 것들은 경험해봐야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내 작품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나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꼭 해보는 편이에요. 백야극광도 초반부를 진행하면서 섬세한 연출과 작품의 퀄리티에 많이 감동을 하고 자극을 받았어요. 이제 파츠별로 나눠서 채색을 해줄 거예요. 피부는 피부끼리, 머리와 용, 의상까지를 올가미로 분리를 해서 채색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작업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어요. 먼저 얼굴부터 채색을 해줄게요. 단축키 컨트롤 B, 색상 균형을 이용해서 흑백 이미지에 베이스 색을 잡아준 후 곱하기 레이어로 밑색을 깔아줘요.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M,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밝게 만들어주면서 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베들레헴의 밝고 따뜻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포근한 색감으로 헤어와 피부를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먼저 흑백으로 묘사를 해주고 나중에 색을 입혀주는 방식을 글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채색을 하는 방법은 예전 백야극광 플레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주변 색을 어둡게 잡아주면 상대적으로 밝은 캐릭터가 더 밝고 화사해 보여요. 바로 대비를 이용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모두 나왔으니 분리해서 작업했던 파츠들을 하나로 합칠게요. 그리고 파츠별로 분리했을 때 다듬어지지 않았던 외곽 라인들을 정리하면서 묘사해 줄게요. 전체적으로 색상을 다시 보정해줘서 분리해서 작업한 색감을 하나의 빗으로 묶여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되면 채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글레이징 채색을 할 때는 채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영상 기준으로 채색할 때의 속도는 흑백으로 그릴 때의 속도보다 8배 느리게 재생시켜서 편집했어요. 꼭 글레이징으로 채색하는 게 아니더라도 배워두면 채색을 한 후 좀 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보정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쯤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때 묘사해 줄게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림자도 표현해주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 레이어로 두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빛이 퍼지는 느낌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